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최근 미디어계의 가장 큰 관심, 무엇보다 언론중재법이죠.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 등이 쟁점인데요. 이런 뜨거운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만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그 영향력이 더 광범위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포털 같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 논란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 수수료를 내라. 택시 호출 수수료를 요금으로 밀리겠다. 웹툰이나 웹소설 저작권은 포털에 귀속된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내야 할 뉴스 사용료는 낼 수 없다. 다른 사람한테 받을 건 애누리 없이 다 받고 낼 것은 안 내겠다. 이런 것을 놀부심보라고 하지 않나요? 올해 국감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거라고 하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의 독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디어 비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죠. 이 카카오, 네이버, 구글 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서 국회의 과방위가 플랫폼 국감이 될 것이다. 이런 예고도 나왔던데요. 오늘은 이 플랫폼 미디어 이슈를 좀 짚어보신다고 하던데, 일단 왜 국감 증인으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줄줄이 불려 나오는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한 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스마트폰과 이제 태블릿 등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앱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앱을 판매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하고 그 플레이스토어 등이 이제 앱마켓이라고 해요. 네. 네, 한국 기업이 만든 이제 앱마켓이 이제 원스토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요. 이제 구글하고 애플에서 만든 앱마켓이 이제 역시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 구글이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1년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걸 이제 인앱 결제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수수료도 올렸어요. 30%까지 이제 많게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콘텐츠사라든가 앱 개발사들이 이제 크게 반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인터넷 업계라든가 시민단체, 학계 시민단체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구글 갑질이라고 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금지해달라고 이제 요구했고, 이에 이제 국회 논의가 계속되면서 앱마켓의 어떤 특정한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그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 지난 8월 31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 하는 네. 건데, 이런 법이 통과된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글이나 애플이 그 자체 안드로이드라든가 iOS를 이제 앱마켓을 독점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앱 결제 수수료 결정 방식을 결정했거든요. 네. 근데 이 강제된 방식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콘텐츠 기업이나 게임사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유럽연합도 조사에 나섰고, 미국 상원에서는 이제 8월 11일에 이른바 오픈 앱마켓법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인앱 결제가 독점금지법이 위반이 됐다. 네. 라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처음 입법화된 건 우리나라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외신에서도 좀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애플, 구글, 인앱 결제를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유명 회사인데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가 이 법안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도 한국인이라고 보도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한국이 이제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면서
오픈 플랫폼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했다 하는 인터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런 정작 국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 이 구글을 맡고 나니까 국내 또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이나 갑질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제 비판의 도마에 좀 올랐습니다. 네. 먼저 이제 카카오는 아마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이제 카카오티라는 택시 중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데 네. 여기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스마트 호출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택시 승객만 이거 부과가 됐는데 이제 기사님들까지 이게 추가 서비스 요금을 내야지 차량 배치를 성사시켜 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택시 기사, 뭐 승객, 뭐 시민 여론이 아주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카카오 측이 이것을 서둘러 폐지했는데 뭐 결국 시장을 확대하고 뭐 독점 이윤을 노리는 뭐 기존 재벌의 구태가 좀 떠오르면서 뭐 혁신 플랫폼 기업이라고 했던 카카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뭐 미디어 차원에서도 비판적인 보도 기사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뭐 카카오가 카카오티의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폐지한 9월 14일 이후에도 뭐 상당수의 기사들이 뭐 최근 스마트 호출과 관련된 비판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좀 본다면은 뭐 독점 이윤 추구다, 뭐 중개 수수료가 과하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줄이었고요. 그 비판으로 인해서인지 카카오는 뭐 여러 가지 관련 서비스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골목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뭐 꽃이나 뭐 간식, 뭐 샐러드 배달 사업에서 뭐 자발적으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카카오나 네이버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국내에서 아주 비판 여론이 거셌죠. 네. 이렇게 비판 여론이 급물살을 타니까 최근 카카오는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는데 네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또 다른 갑질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른바 웹툰, 웹소설 네네. 갑질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과거에는 이제 만화가게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이게 사실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 만화를 끌어들이게 됐고, 이른바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구독 형식으로 이 독자층이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인기를 끌고 여기에 이제 급성장한 웹툰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갑질 논란이 또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 기업들이 신인 작가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2차적 저작권입니다. 보통 2차적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요. 저작물을 보통 이야기할 때 게임이나 캐릭터 등으로 2차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저작권자가 가지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가 지난 7월 달에 웹툰 공모전을 했는데 여기서 2차 저작권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까지 이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공모한 업체에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게 관행도 아니고 사실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비판이 좀 많아서요. 좀 업계에서는 대부분 공모전에서 1차 저작권은 업체에 귀속되더라도 네. 2차 저작권은 저작권자인 창작자하고 또 달리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제 강제했으니 좀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웹툰 수수료도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14일에 출판문화협회가 플랫폼사의 유통 수수료 부과가 좀 불공정하다며 반발했거든요. 네. 역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작품을 연재하게 되면은 이 회사들이 기존에 연재하거나 유통해왔던 채널에서 뭐 소설이나 웹툰을 내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이제 제기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결국 국회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되게 된 겁니다.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상대하는 연관돼 있는 게 뭐 출판 쪽도 그렇고 지금 웹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다음에 또 아까 택시 호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택시 업계랑도
이게 그렇죠. 그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진짜 뭐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뻗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지금 진출을 해 있는데 네.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검열 논란도 불거졌던데 뭘 검열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사실 상당히 그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중국의 이제 현지 합작 플랫폼으로 이제 출시하면서 네. 이 콘텐츠 제작사에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작가들이 SNS 활동을 검열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좀 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좀 자율적인 심의 가이드라인을 좀 해달라.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사전 삭제할 것을 조치해달라는 요구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놨는데, 네. 뭐 대만이나 홍콩, 뭐 티베트 독립을 지지나 지원하고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 그리고 뭐 한중 관계나 중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욕하거나 영웅 열사를 비판하는 발언, 뭐 한국과 중국 간의 민감한 문제, 뭐 역사 문제 있죠. 뭐 문화, 그렇죠. 의복, 지금 김치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 논쟁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건데 좀 그 유통의 불이익을 생각해 전달해서 한 참고 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검열 내용이 아니냐. 좀 이래서 그 연재 작가들이 좀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말자. 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사실 역사 문제 한중간에 이거는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뭐 중국 고객들을 생각하는 기업의 입장은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작품이잖아요. 웹소설이. 이런 작품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겠는데 언론 보도들도 좀 나왔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른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뭐 이윤을 창출하고 뭐 시장 개척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단순히 뭐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좀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뭐 뉴스완 같은 언론사에서는 뭐 웹툰, 웹소설 갑질 계약 논란을 아주 상세하게 다뤘고요. 뭐 카카오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는 뭐 경향신문에서 9월 15일자로 뭐 카카오티 추가 대책 내놨지만은 전략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초기였었던 8월 25일에도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리기사 소비자에게 독점 행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비판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고요. 이런 비판적인 언론에 따라서 좀 네티즌들도 뭐 구글 갑질 방지법처럼 뭐 카카오 갑질 방지법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사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저희가 구글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이 프랑스, 호주에서는 뉴스 사용료 때문에 또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떤 건가요? 그동안 뭐 구글은 뉴스 사용료를 그러면 여기서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제 구글은 그동안 그 아웃링크 정책을 추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웃링크 정책이기 때문에 언론사 홈페이지를 접속되니까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웃링크가 이제 검색을 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를 이제 접속하는 방식인데 네. 여기에 이제 그 반발이 시작된 거죠. 특히 이제 프랑스, 호주에서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사실 2018년에 EU가 저작권 지침을 강화했어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2019년에 그 뉴스 통신사 및 언론 출판사를 위한 저작 인적권 신설을 위한 법안 좀 긴데 결국 저작 인적권을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뭐 소셜 미디어, 뭐 구글과 같은 플랫폼, 검색 엔진 네. 이런 데서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저작권료가 정당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구글이 이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까지 적극 반발했는데 결국에는
2020년 10월 8일에 프랑스 법원이 자국 언론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구글이 항소를 취소하고 뭐 르몽드를 비롯해서 프랑스 언론사와 협상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우리는 아웃링크니까 뉴스 사용료 낼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버텨왔는데 이런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작 인저권이다. 네. 그러니까 돈을 내라. 이렇게 해서 네네. 결국 그 언론사들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이제 프랑스에 이어서 캐나다하고 호주에서도 지금 뉴스 사용료와 관련한 입법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호주 사례가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역시 호주에서도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의 검색이 이제 저작권에 포함된다는 법률이 이제 통과됐어요. 역시 이제 구글이 이제 반발을 했고,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예 며칠 동안 뉴스 접속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었거든요. 네. 상당히 큰 사건이었죠. 네. 이제 구글도 이제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 초강수를 든 건데, 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반발을 더욱 거세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시민들도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구글이 승복해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여러 이제 미디어 계열사들이 있는데 세븐웨스트 미디어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비용을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26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협상을 했고 다른 언론사하고도 협상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내 포털과 언론사 간의 뉴스 이용료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링크 방식이어서 그것이 이제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다라는 분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외에서는 인링크 아니라 아웃링크라도, 그러니까 네. 그 포털에서 뉴스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각 언론사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는 것일지라도, 이 플랫폼, 포털이 네.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런 이슈가 불거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인앱 결제, 구글 방지법 네. 때문에 사실은 뉴스 사용료 문제는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만 논란은 안 됐습니다만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독자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역시 이제 아웃링크라는 이유로 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내법인 신문법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를 아직 등록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국내법에 적용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가 운영한 다음 같은 경우는 뭐 뉴스 전재료, 뭐 그리고 해당 화면의 광고료 지급으로 사용료를 상당히 많이 지불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링크 방식이니까 네. 뭐 당연히 지불해야겠죠. 네. 근데 구글은 아직 뉴스 사용료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조만간 국내에서 조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미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입법안이 좀 제출되기도 했어요, 사실. 네. 여야에서 모두 제출됐는데, 뭐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뉴스 사용료를 부과를 규정하는 김영식 의원안이 이제 있고, 그리고 신문법의 등록, 그러니까 뉴스 서비스 사용자가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김상희 의원안이 별도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슬슬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포털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편하니까 사용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저희 미디어 비평에서도 사실 이 다른 언론사 관련된 것들은 꾸준히 다뤄왔는데 네. 포털이나 플랫폼 미디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네, 송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 자주 모니터링하고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솜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인데요.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저녁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인 이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이제 9월 23일 목요일에 방송되었던 정면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날은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나라 전체가 큰 관심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인 이제 현근택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금 기준의 수익 문제, 그리고 화천대유 자금 흐름 문제, 호남 경선 등 이제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의미 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제 언론에서 불거진 이슈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다루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슈의 판도를 후보자나 이제 방송사가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의혹에 대해 민감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겠지만 이제 경선 후보인 만큼 방송에서 이제 정책 내용 등을 좀 더 다채롭게 질의응답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간략한 내용 정리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했다면 청취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네, 대선 후보 캠프에서 내세운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어디론가 숨어버렸죠.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져서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다른 내용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다음은 이제 같은 날에 진행되었던 쇼미더 정치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날은 이제 방송에서 호남 경선을 앞두고 터진 이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토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이제 이동영 진행자가 이낙연 캠프에서 김종민 의원에게도 특검에 가야 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내용과 이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5,500억의 개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서 무죄난 것 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제 이런 토론 주제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핵심 사안들을 시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9월 24일 금요일에 진행되었던 이제 허옥구 국방부 유해 발굴 단장과의 정면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한미 공동 상호 인수식을 대통령이 해외에서 직접 주관한 것이 처음이었고, 네, 6.25 전쟁 당시 이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호국 영웅 2명을 포함해 이제 국군 유해 68구가 71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방송에서 인터뷰로 다루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고요. 또 이 인수식으로 이제 유해 발굴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도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호국 영웅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